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인덕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인덕턴스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도상수라고 합니다. 얘를 유도상수.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철심이 존재하고 여기다 코일을 감아요. 이런 회로를 우리는 무슨 회로라고 해요? 예, 바로 자기회로라고 하고요. 자기회로. 요 자기회로가 철심과 코일에 대한 회로죠. 다른 말로 솔레노이드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전류 I가 흐르면 I가 지금처럼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자, 요 방향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속이. 그쵸? 예, 그래서 이때 자속은 이때 자속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류를 고정해 놓고 요 전류를 고정해 놓고 이 자속이 증가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류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내가 자속을 증가시켜. 그럼 이 자속을 증가시키는 건 자, 첫 번째, 자, 요 자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요 자로의 길이. 이거를 우리는 L메다라고 할게요. L메다. 그죠? 그리고 자로에 뭐가 있어? 단면적이 있어요. 이거를 A라고 적을게요. A 제곱메타.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자속이 요 자속이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이 자속이 흐르기 쉽게끔 만드는 자기저항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자기저항의 감소. 그러면 이 자기저항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길이와 비례하고 단면적과 반비례하겠죠. 그리고 투자율과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율. 투자율과 반비례하게 돼 있죠. 투자율과 이렇게 반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율과 반비례하니까 이때 자속은 당연히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기저항이 낮아져야 되죠. 그럼 이 자기저항이 낮아지기 위한 우리 요소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자, 결국에는 자기저항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길이가 작아지면 되고, 길이가 작아지거나 단면적이 커지거나 투자율이 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요소들, 즉 뭐냐면 이 자속은 뭐에 비례한다? 투자율과 비례하고 단면적과 비례하며 길이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감은 횟수하고도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 하나의 제가 덩어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요 덩어리를 우리는 비례상수로 잡는데 이때의 비례상수는 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오죠. 그러면 전류와 자속은 뒤따라 나온다라고 해요. 즉 뭐냐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면 이 전류가 흐르는 그 다음에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도현상이라고 합니다. 유도현상. 자, 우리 유도라는 단어는 언제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미사일. 자, 요게 비행기야. 요게 비행기가 윙 날아가죠? 그 뒤에 미사일 뿅 쏴. 그 미사일이 비행기를 따라가잖아. 이거를 우리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격추를 시키죠? 빵 터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유도라는 거는 뒤따라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유도 현상이라는 건 뒤따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뒤따라 도는 전동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도 현상, 뭐다?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뒤따라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기적인 위상으로 따지면 9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90도만큼 뒤져서 따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때의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례상수라고도 하지만 결국에 무슨 상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유도상수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상수를 뭐로 적는다? L로 적겠죠. 그러면 이 L은 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야? 요 뭐와? 바로 요 자속과 직접적으로 우리 자기저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연히 자속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다? 우리 화이코르 LI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코일을 한 번만 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y 이코로 li라고 하는 식을 여기서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ny 이코로 li라고 하는 식을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어 있고요. 자, 요 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l을 정확하게 뽑아내면 자, 자기 저항은 지금처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모분의 자속분의 기자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i분의 y는 l분의 mu a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l은 뭐가 됩니까? i분지 y n이 되니까 이때 l에 대한 정확한 식은 l분의 mu a n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도상수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고정해 놓고 자속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은 결국에 보다 많이 감든가, 맞죠? 또 보다 자로의 굵기를 굵게 하든가 아니면 자로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방법, 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L이 갖고 있는 건 결국에 보다 전류와 자속 사이에 유도되는 관계의 일종의 뭐가 됩니까? 재료상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L은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겠죠. 어떤 회로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회로를 만들어 놓고 L을 결정해서 그러면 그 L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재료상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료상수의 개념이 되고 이러한 재료상수를 응용해서 우리가 많은 회로들을 해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직류에서의 인덕턴스의 개념이지만 교류에서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해석되겠느냐?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인덕턴스 회로가 나옵니다. 자, 지금처럼 교류에서의 인덕턴스 회로가 나오는데 당연히 얘는 교류니까 이때 전압은 우리가 0도인 전압 EM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자, 이때 흐르는 요 교류 전류는 요 L의 회로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특성을 갖겠는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L에 걸리는 전압 VL은 자, 얘는 어떻게 적냐면 L의 dt분의 dit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바꿔서 it 그리고 it L분지 1의 인테그랄 V의 dt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원래는 뭐 하게 돼 있냐면 유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해서 유도하면 결국에 나오는 식은 이렇게 나와요. 전류 IT는 저희가 이제 수업은 아니니까 다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교류에서의 L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수업이니까, 수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EM 얘를 뭐로 나눠? 오메가 L로 나누고요. 사인에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L만의 회로에서는 자, 전류의 위상이 누구보다 전압이 0도잖아. 몇 도만큼? 90도만큼 뭐한다? 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적분해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적분해가지고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만큼 뒤지는 회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전 임피던스 해석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L은 일종의 뭐라 그랬어요? L은 일종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수간이고요. 자, 요게 R이라 그랬죠. 요게 R. 요거는 마찰. L은 요렇게 저장하는 거라 그랬죠. 요게 L 저장. 그래서 제가 물이 흐를 때 여기서는 열이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은 들어갔다 나갔다를 한다 그랬죠? L은 들어갔다 나갔다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현상 때문에 결국에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이 뒤지는 거죠. 이거를 늘 저장해야 되니까. 늘 저장하는 요 팩터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요 저장하는 것만큼에 대한 시간이 늘 지연된다. 그게 몇 도? 90도만큼 지연되는 거고요. 이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잘 봐봐요.
자, 제가 전류를 흘려보내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요렇게 자속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요 코일 입장에서는 이 자속이 늘 있었어, 없었어?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성의 법칙 있죠. 관성이 결국엔 패러데이 법칙,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일종의 작용, 반작용, 그리고 없던 현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하면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속을 방해하는 쪽에 역방향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죠. 역방향 자속이 존재하고 이 역방향 자속에 대한 역방향 전류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역방향에 대한 전류에 대한 전압이 역기전력이 되는 거죠. 이런 역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역기전력이 결국에 이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식의 준하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자, 요 전류만큼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저장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L은 엄밀히 따지면 저장이 아니라 머물러 있게 만드는 관성의 팩터입니다. 근데 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 팩터가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저장의 팩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 전류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전류가 지연이 된다. 그 지연이 몇 도만큼이다? 90도만큼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A 회로에서는 전류의 위상이 90도만큼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물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추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로부터 자속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유도된 자속을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쪽 자속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반대쪽 자속의 방향만큼 반대쪽 전류가 흐르게 돼 있고 그 반대쪽 전류 때문에 결국엔 뭐다? 기존 전류가 90도만큼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교류는 요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매 순간 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90도 뒤지는 거고요. 직류는 처음에 한 번만 존재하는 거죠. 그 관성이. 직류는 그 관성이 한 번 저장하는 것처럼 한 번만 존재하는데 그 관성에 대한 에너지가 작으면 무시하지만 전동기처럼 크면 그걸 뭐라고 한다? 과도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역기전력에 대한 형태가 어디에서? 요 L회로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표피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잘 이해를 하시면 과도 현상 그리고 전류가 뒤지는 그런 현상적 이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피 효과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런 요소들을 쉽게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그 요소는 기본적으로 유도상수라고 하는 개념, 즉 전류와 자속 사이에 뒤따라 나오는 그러한 형태적 우리 재료상수의 개념이지만 이 재료상수가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그 재료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직류가 인가될 때와 교류가 인가될 때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 L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관성입니다. 그 관성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들, 그게 마치 전류가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는 뒤지게 만드는 현상적 소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전설람에서 다뤄드린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